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메시지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여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도 유익할 줄로 압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누가? 네, 오케이. 네, 제목이 결승선을 향하여입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42km, 42.1km인가가 이제 전 코스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스를 뛰기 위해서는 얼마쯤 가면은 비탈길이 나오고 언덕이 나오고 내리막길이 나오고 평지가 되는지 그 코스를 잘 숙지하고 뛰게 되면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막 빨리 뛰다가 보면은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이렇게 숙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데 80이 넘었는데도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끝까지 가르칠 생각입니다. 노인들을 보면은 성격 유형이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첫째가 성숙한 형이에요. 이거는 노년기와 더불어 잘 적응하고 통합된 사람. 통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인테그레이션인데 연결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이렇게 한쪽만 떼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나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그 역할 모델이 되고 좋은 지혜를 나눌 수가 있고 도움을 되지만 흔들 의자형은 굉장히 여러분 흔들의자는 락킹 체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앞뒤로 흔들면서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거예요.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장갑차형. 이거는 탱크처럼 자기가 그 젊었을 때 했던 활동이든지 아니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자기 컨트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분노형. 이제 노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화를 많이 내고 또 남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영어 말로는 그라우치 올드맨이라고 굉장히 심술궂고 거친 그런 분노형의 사람이 있고요. 자기 혐오형. 이거는 노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황폐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가 노년기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첫째는 건강, 신체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젊었을 때하고 다른 그러한 이제 과제들을 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봉사활동을 어떻게 젊었을 때하고 달리 해야 되는지 그 나이에 맞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키워주신 삶의 연륜과 지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세대 간의 가족 관계. 이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성인 자녀들을 여전히 어렸을 때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 그 갈등이 많이 있어서 이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한 심한 갈등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시부모나 또한 장인 장모와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게 되고, 또한 사돈과의 관계, 사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국에서는 사돈은 멀수록 좋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돈은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자녀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해서 정말 친구처럼 대하고, 사돈은 늘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좋은 사돈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잘 떠나야 되는지, 잘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노년기에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상실과 우울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되든지 간에 나이가 한 60, 70이 되게 되면은 자기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동료 또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상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실을 제대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몸의 병으로 또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실과 우울증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이 주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살아온 그 삶의 패턴이 우울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의 어려움은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죽어가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또 몸도 제대로 가누어지지 않고, 그래서 통제하지 그런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질병, 암이라든지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고, 또한 이는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되고 또한 견뎌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 손상으로 기인하는 행동 장애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치매가 온다든지, 또한 그 뇌졸중이나 중풍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파킨슨 병을 앓게 된다든지, 또한 이런 뇌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충동적이 된다든지 화를 많이 내게 된다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으로는 마음 훈련하기. 우리 마음은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다 연결돼 있어서 몸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 뇌의 상태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예방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또 그 핸드폰을 새로운 핸드폰을 사서 배운다든지, 또한 이런 노인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 뇌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서 그 활동 반경을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60이 넘어서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금을 받고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공부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은 60세에 딱 은퇴를 하고 나서 박사학위 공부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석사 박사 해가지고 한 5년 내서 7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한 이런 주일학교를 이렇게 돌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자기의 그 발런티어로서 그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생을 거쳐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 또한 춤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이런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 나이가 들어서는 몸을 많이 쓰는 것들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또한 성경도 손으로 쓰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훈련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사회에 있는 자원들도 활용하고, 이제 노인학교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본인 자신을 이렇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가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텔레비 채널도 보는 것만 보게 되고, 잡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는 것만 보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다양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눈이 어두운 분들은 요즘은 이제 듣는 책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려운 일 도전하기입니다. 어려운 일 도전하기. 이것은 반대 입장의 사람과 사귀기.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다가가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내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을 설 때 가능하면 뒤에 가서 서거나, 또한 이제 계산대 이렇게 설 때 빠른 길을 가지 말고 멀리 가서 선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그 답답함을 내가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그 내면의 용량을 키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어 맞추기 게임, 이거는 이제 손자들이나 어린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고 카드 게임 한다든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면은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3분의 1은 일하고, 일하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이 대부분이겠죠. 발런티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노는데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노는 것은 여행을 한다든지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노는 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활동, 하고 싶던 여행을 계획하기.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저 같으면은 여기 여수에 와 보니까 그 라마다 호텔에 그 지프라인이 바다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그거를 하기로 오늘 계획을 했어요. 다음에 여수에 오면 그거를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호인 클럽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여행을 하도록 하고, 또한 이제 함께 하이킹을 한다든지 걷는 동호회라든지 등산 이런 것들을, 또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차선책을 준비하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늘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은, 쓰레기들은 정리해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백을 많이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훈련하기에 네 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계속해서 우리가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이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아서 계속 가방끈을 이렇게 계속 길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가할 수 있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혜를 쌓을 수 있는가? 지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혜를 키우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이래서 나는 화가 나고, 이래서 나는 두렵고, 이래서 나는 저 사람이 싫고, 이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래서를 이래도 나에게는 아직까지 건강이 있고, 이래도 나에게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또한 친구가 있고, 또한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또한 자녀가 있고, 그래서 이래서를
이래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건을 당할 수가 있죠. 상실이라든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커다란 그 상처나 구멍이 뚫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 객관화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바로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마음 훈련하기에는 인생을 반추하기. 이거는 회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하는 한 절반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잃었다든지 또한 부모를 잃었다든지 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상담을 오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는 방법 중에는 그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한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나눴던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회상하다 보면은 그 아픔도 이렇게 아물게 되고, 또한 그 상처를 또한 딛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2년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86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굉장히 한 2년 전부터 아버님께서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중에서도 그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회상하면서 쓴 책이 세 권의 자서전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의 인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저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님이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들을 저희들이 전수받고, 또한 저희들이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 손자들과 자주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정말 조부모들은 정말 사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자녀 손주들은 정말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인 자녀 대우하기. 이것은 성인 자녀를 대우하는 것은 달라야 돼요. 성인 자녀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컨트롤하던 그 방법으로 대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이웃 대하듯이 그 잘 기울여 듣고 정말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며느리나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돈댁과의 관계도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이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사돈댁은 나보다 항상 낫고 항상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자. 또 사돈댁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사돈은 우리 남편과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같은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남들이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돈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좋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정말 부모로서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양쪽 사돈 간에 그렇게 끈끈하게 잘 지내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부부 관계도 나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자기들이 책임감을 갖고 잘 지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대간은 이제 가족 관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물형, 이 그물형이 이제 인메시드라고 주로 이제 한국 가정에 이 그물형이 많아요. 이 그물형은 너무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끈끈해서 이제 각자의 그 자율성을 많이 좀 이렇게 좀 구속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그물형의 세대 간 가족 관계가 되면 그 결혼한 배우자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자기 원가족하고 너무 끈끈하게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결혼을 했지만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냥 옛날에 그 어린 아이 상태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유형. 다가가기가 겁이 나고 또한 이제 갈등을 일으킬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타입은 애매모호한 타입이에요. 이거는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이제 빠이빠이를 해서 이제 거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는 연을 날리는 것처럼 떠나보내질 못하고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부부 간에도 이렇게 부부 간의 그 유닛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세대 간에 발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타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혼란스럽게 뒤엉킨 유형은 이제 그 부부 관계가 서로 굉장히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엄마는 딸을, 아빠는 아들을 뭐 이렇게 선호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물형과 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함께 섞여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이런 불안증이라든지 사회성이 조금 발달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통제하는 유형, 돈으로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서 살림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어딘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형과 통제하는 유형이 우리 한국 가정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정과 한국에 있는 가정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아서 76년부터 가서 살아서 좀 한국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가정보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미숙한 면이 이제 한국 그 젊은이들이나 성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제 나름으로는 관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존하는 유형. 이건 자녀들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또 받고 또한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부부가 함께 성숙하기, 이것은 제가 오늘 71년부터 대학을 같이 다닌 대학 동기들을, 그러니까 51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남편 얘기를 하는데 삼식이를 먹이느라고, 삼식이를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아직도 매여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융통성, 영어로는 flexibility, 융통성을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리 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융통성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성.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이제 부부 관계가 아직도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서 자기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부속물처럼 그렇게 있으면은 계속 투덜투덜하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응하는 훈련을 젊어서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일도 같이 분담하는 거. 지금은 한국에는 여성의 그 목소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남자들이 와이프, 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적응하는 거,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 변화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 변화가 성장의 기회다 하고 이제 오히려 이거를 반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계획을 젊어서부터 해서 몸에 습관을 들인다면은 이제 떠나기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 작성, 이것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라고 살아 있을 때 이제 변호사든지 이런 법무사든지 이렇게 그 노타리 퍼블릭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나의 재산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인지, 또한 내가 뭐 어디에다가 뭐를 기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손자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자식에는 얼마를 주고 또는 어떤 사회기관에는 얼마를 기부하고 교회는 또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제 마지막 꼴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남편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비행기를 같이 탈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진작부터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묻힐 그 납골당도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떠날 준비를 미리 하고 사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고 많은 것에서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요. 또한 유산 상속. 저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희가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10년 동안에 자녀에게 돈이 얼마가 갔는지 이런 것을 다 세무서에서 그 추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놔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벌금까지 많이 물어야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세무사를 만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계 위임권, 이거는 내가 정말 뇌사 상태에 빠진다든지, 또한 이제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임권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나이가 드시면 다 이제 하라고 권하는데, 또 내가 장기를 기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이나 자산 위임권, 이것도 미리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남편이 2018년에 이제 마라톤을 이제 거의 결승전에 도달한 이 이제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밀레니엄 뭐 금방 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떠는데, 이 2000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뭘까 생각해서 이제 마라톤을 뛰기로 했어요. 완주하기로.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00년부터 마라톤을 계속해서 뛰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마라톤을 시작하게 한 동기도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그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그 한부모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1995년부터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남편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이제 가정도 안정돼 있고, 그런데 이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는 겪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어려운 고통의 길을 익숙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내가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훈련을 이제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1995년부터 이제 그런 분들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1999년부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완주를 계속 하게 됐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도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을, 건강한 것은 행복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런 그런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단순 논리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했죠. 다양성, 그죠? 다양한 경험, 또한 적응하는 것. 그래서 정말 고난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않았지만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진작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네핏을, 효과를 제가 정말 2007년도에 경험했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2기 진단을 받아서 수술했지만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됐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됐고, 정말 1년을 살게 될지 한 달을 살게 될지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때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마라톤을 평소에 연습한 그 효과가 있어서 정말 너끈하게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견디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남편도 한 10년 전에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스텐트를 넣는데 그때부터 저나 남편이나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보너스라 생각하고 이제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73살인데 저도 70이지만 은퇴하지 않았고 저희 남편도 73세인데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00명이 돼요. 근데 남편은 미국에 살면 지금 정말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연금 받으면서 그럴 나이인데 남편은 자기의 그 보너스로 얻은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그들과 이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정말 김형석 박사님인가요? 103세? 그렇죠?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노년에도 결실하리니 그 빛이 청청하리라. 노년이지만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결실도 되고요. 그 빛이 청청하리라. 이 결실은 우리 후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함으로 그 사람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결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제 제자들이 이렇게 잘 목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의 이 결실이 이렇게 김대일 목사님이나 우리 제자들에게서 그 결실을 제가 열매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은 나 자신과 내 내면의 그 나쁜 습관이나 욕심이나 이런 세상의 정말 물들은 그러한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내면의 자아와의 싸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결승선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은 정말 성숙한 정말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예비되었나니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로다. 이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걸 함께 누리는 거죠. 이 교회가 34년 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이 교회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